버블입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마음에 저는 약간 가책을 느껴야 된다. 아 진짜요? 일단 왜 버블이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아니 가뜩이나 신나는데 오픈 AI의 CFO는 왜 갑자기 나라에 보증 서달라고 했다가 백악관에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발언은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오픈 AI가 화근이에요. 잠잠해지는 듯 했던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요. 또 지금 국내장은 굉장히 어지럽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음전하고 요럴 때 이 하수상할 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프리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진짜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면서 나 진짜 이거 너무너무 질문 드려야지 했던 게 뭐냐면 KB증권이 도발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7천. 7,500 간다 코스피. 지금의 조정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단기 조정이고 나중에 이 열차 못하면 후회할 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다. 네. 근거는 뭘까요? 3조 호황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삼저호황, 그때 1980년대 이후에 예. 한 45년 만에 오는 큰 불장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3조 호황이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그러니까 이제 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맞았고요. 그때 이제 그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1985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결정적이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입국을 했고요. 그렇죠. 일본이 헤매고 있을 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재현된다면 충분히 7천 아니라 1만도 갈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88년 전까지 그 무려 4년에 가까운 시간, 1984년부터 88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이제 9년 뒤나 7년 뒤에 나올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던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문서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한 4년 레이건 대통령 특히 임기 후반 4년을 우리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어떤 협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뜯어가고 있는데 무슨 3조 호황입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그냥 저는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정보통신 경기 이런 것들 속에서 그때 우리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다가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를 그렇죠. 고평가하는 정책을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원화가 가치가 저평가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인터넷 혁명 비슷한 미국의 AI 혁명에 우리가 묻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장이 온다 정도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조 호황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있었던 호황인데 그러면 7,500이란 숫자 자체에도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7,500 가려면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올해 한 300조 정도 저희 보이는데 내년에 이제 500조 정도 간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가면 좋죠. 실제로 반도체 그 가격이 불과 한 3달 사이에 100% 올랐어요. 이게 기세로 올라가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제 말은 그 반도체 그 현물 가격이라는 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하나는 뭐 당연히 펀더멘탈이지만 또 하나는 유통 쪽에서의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재기를 했다 지금 이제 잘 된 거잖아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웬만한 컴퓨터 하나 제대로 맞추면 디램 가격만 4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유지 가능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3조 호황 같이 미국이랑 우리가 아니면 그냥 정말 멋진 댄스를 추는 시기라면 화해의 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추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특히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쪽에 있으니까. 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 저는 미워해도 된다. 아니 안 그래도 배윤영님께서 소장님 근데 7,500 좋아요. 근데 언제 가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50년 후면 곤란하다고 그게 보내주셨는데. 내년 전망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환율이 무서워요, 박사님. 그 지금 보니까 환율이 1,458원까지 오늘 장중에 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펀더멘털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우리 사실은 주요 상장 기업들 지금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치까지 실적 쓰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이게 간밤에 여러 가지가 지금 시너지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환율입니다만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회사에서 나온 민간 감원 숫자 요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인가요? 이게 이제 ADP라는 곳인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거 말고 추가로 더 나왔잖아요. 그 뭐. 감원 인력이 어디까지 간다 해서 무엇 앤 크리스마스? 예. 네. 챌린저 앤 크리스마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방금 마음의 네. 오타를 내고 그거 ADP는 민간 고용만 나온 그건 거고. 수정하려고 했는데 네. 바로 나왔어요.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오늘 답이 어제 나왔거든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다들 130억 불 경상흑자 난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요. 뭐가 나왔냐면 지난달 우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85억 3천만 불. 야, 예, 역대 최대치고요. 우리 돈 많구나. 그래서 그렇죠. 1월에서 9월 사이에 누적해서 얼마냐 하면 720억 불. 720억 달러요? 네. 와, 그러니까 경상수지 뭐 흑자 이 나고 국제수지가 구멍이 나도 한참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안 느는 게 경상흑자 나는 것보다 이번 달이야 뭐 130억 불 흑자 났으니까 주식 하나로는 안 되는데 부채성증권, 채권 투자도 역시 한 30억 불. 그러니까 환율이 그럼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대했잖아요 한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니까 이 거버넌스 이제 그 소액 주주를 흘대하는 또는 뭐 주주 약탈 경제를 네.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이거 이번에 상법 개정하고 배당 분리가자 하면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했죠. 근데 꽤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예, 근데 네. 나가는 게 멈추지 않는 것뿐이죠.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면 이게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은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국민연금이 이번에 8월달 통계 나왔지만 전체 자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거의 37%까지 늘어나는. 네, 지금 1,440조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외 주식 합쳐서 한 52%까지 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은 지금 목에 차서 더 살 수가 없지 않아요?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 17.9%까지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오늘 주제 말고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AI 거품론 이것 때문에 국내외 증시가 막 요동을 치고 올랐다 내렸다 좀 어지러운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버블입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마음에 저는 약간 가책을 느껴야 된다. 아 진짜요? 예, 일단 왜 버블이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미국판 창조 경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이 도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뭐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돈을 빌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그쪽도 비투가 심각하구나. 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네. 25조 그러고 있잖아요. 네. 신용융자 잔고가. 미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달러 넘었습니다. 와, 비투가 1조 달러라고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한 달에 1,000억 불씩 늘고 있습니다. 그쪽도 장난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초조함 속에 그냥 너무나 가파른 차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 차입의 증가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된다. 그리고 그 소수로 좁혀지는 게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거기다 마이크로 뭐또 있고요. 네. 그 회사 이름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혀가 잠깐 될까봐 그렇게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버블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증거. 미 연준 의장님이 12월 금리 인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번 입장에서 진짜 용기를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놓은 그 스티브 마이런 전 백악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입만 열면 이번에도 0.5% 인하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연준 의장 입장에서 나의 노후가 얼마나 험난할지라도 노후까지 험난해져요. 미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그런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부의장님 또 뭐 뉴욕 연준 의장님 그리고 뭐 다 돌아서고 네. 있는 중이고 외로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몇몇 지방 연준 의장님들이 이제 도와주는 정도인데 지방 연준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어서 사실 파워가 없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다들 지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파월 의장 입장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꼭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되냐. 라면서 이제 같이 제출했던 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출한 걸 네. 보면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AI 거품론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매를 좀 맞고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는 항상 청산될 때 시장에 끔찍한 충격을 줍니다. 올해 4월에 청산될 때도 제가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시죠? 4월 9일. 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달 그 11월 한 달에만 레버리지가 1천억 달러 늘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설 연휴 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4월 9일에 4월 10일까지 대폭락장이 있었는데 그때 주워 담아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품론 그래 거품인 줄 알겠는데 내가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나? 그게 진정한 안전한 투자의 방식인가?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게 그린스펀 풋, 버냉키 풋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이제 지금은 트럼프 풋이잖아요.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 날 나 친구들한테 주식 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나한테 고맙다 그랬다.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백악관 그 오벌 오피스에 모여서 그 의원들 몇몇하고 장관들하고 굉장히 환하게 웃는 사진도 나왔었어요. 예, 금융계 인사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반복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당국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도 뭐라고 할 판인데 대통령이 지금 내가 사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고 그랬다. 그럼 변동성이 당분간 극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수익이 꽤 나신 분은 그러면 좀 시장이 진정이 되면 수익을 현금으로 확보하시고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좋은 장입니까? 현금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장이 올 때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급등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조금 팔아서 연말에 소비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년에 절세 계좌에 좀 돈 좀 그거 CMA 계좌에 있었던 네. 돈 빼서 ISA 계좌 2천만 원 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잖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해 보이면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내년 실적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연준이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저 바른말 하는 파월 의장이 저 고집센 늙은이가 집에 가실 거니까. 집에 갈 거니. 네. 그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스티브 마이런이 되면 아마 내년 연말 미국 정책금리 2%일 테니까. 그 사람 그렇게 찍었어요. 어지럽다.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겠네요. 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네. 자, 이게 선반영됐을 수는 없는가? 요게 저희들이 항상 주식시장의 참가자들한테 부디 부탁드리는 2차적 사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반영 된 겁니까?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왜? 이 레버리지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9월 FOMC 끝난 다음에 제가 정말 연준이 네. 너무 힘들고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하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깜빡이 일으키면서 왼쪽으로 좌회전한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된 건 연준 내의 정치적 지형이 벽기에서 그런 건데 그 덕에 그걸 보자마자 방금 9월 달, 10월 달 제가 레버리지가 한 달에 1,000억 달러 늘었다라는 거죠. 걱정한 게 시작됐어요. 이게 누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고민되는 건 뭐냐면 그쪽이 흔들리면 국내장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엄혹한 국내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제법 팔았어요. 한 5조 원 넘게 팔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순매수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장에서 최근에 매수를 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자. 이거가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왜 주식만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2200포인트 깨질 때 제가 여기 목돈 연구소 나와서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 거면 앞으로 한국 주식 투자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때가 삼성전자가 499까지 내려가서 네, 제가 샀다고 그날 정말 이야기했죠. 저희가 거품을 물면서 아니 삼성전자가 49,900원 갈 회사는 아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가 전액 이걸 다 사야 되는 거야. 자, 벌써 답이 딱 나왔죠.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자. 한국 주식만 주식이냐. 미국 주식도 주식이고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도 다 좋은데. 그럼 지금 미국은 거품이고 한국은 어렵고 어느 나라가 좋은 거예요? 요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세 나라겠죠. 인도, 중국, 일본. 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일본도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싸니까. 아.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총리님 오시면서 N 가치가 엄청 싸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원 하나 달러로 본 일본 주식은 싸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번에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상무위원들 날리는 거 보면 모두 다 실각했더라고요. 예, 기러기 아빠들. 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인도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50% 두들겨 맞아서 시장의 조정이 상당히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저렇게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인도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지 않냐. 더 나가서 최근에 금도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네. 금 한번 사보면 어떠냐. 마지막으로 국채, 특히 한국 국채 요새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정책 금리 속에서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은행들 연체율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고민이네요. 김현주님께서 안 그래도 채권은 어떤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또 변동성에 투자하셨던 분들 채권은 재미가 없어서 가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외국인들이요. 약간 마음이 변심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무섭게 사들이더니 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상위 매수 종목이 좀 바뀌지 않나 싶은데 이제 사랑이 변한 거예요, 이제? 예, 그 매매 주체가 바뀐 겁니다. 예, CTA라는 세력들이 이제 털고 다른 롱텀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종목군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제 CTA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모멘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모멘텀이 뭐냐면 불타기 전략이라고. 불타기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예, 상한가 따라잡기. 그렇죠. 상따. 예, 그거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주식을 사는. 와. 그래서 섹터 무서운 중에 쪽이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세냐? 지금 아까 구리도 이야기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네. 원자재를 되게 좋아하는 펀드들이고요. 그래서 금을 열심히 하다가 네. 한국 와서 반도체 두 종목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모멘텀도 좋고 수급이 비어 있죠. 왜냐하면 수급이 왜 비어 있냐면 자사주를 매입 중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유동 물량이 잠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사면 금방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단타 세력들이거든요. 재미 보고 나갔군요. 예, 이미 나오고 계시고요. 네. 이제 반대로 그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 관련 펀드에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덱스를 사거든요. 근데 인덱스를 사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갖고 있는데 오버웨이트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목표보다 그렇죠. 많이 올라 주머니에 꽉 찼으니까 예,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른 걸로. 이제 가치주도 좀 사고 그래서 아. 은행 쪽에 관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 그 외국인 지분율 50% 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데요. 네. 예, 통신, 은행, 전기전자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죠? 예, 현금이 엄청 많은 유보가 돼 있고요. 그렇죠. 더 나가서 배당 정책이 바뀔 때 앞으로 어마어마한 배당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따박따박 월세 받아서 돈 버는 쪽들. 예, 여긴 또 그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협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우리보다 또 금융종합과세 이런 걸 안 맞죠, 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군요. 매수 주체가 바뀜으로써 주도주가 바뀐다.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난 다음 아는 거라 참 저도 미리 가르쳐줄 수 있으면 저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지금 이렇게 국내장에서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어제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싹 바뀌었다는 게 보이던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갖고 있어요 하는 분들 중에 수익 난 분들은 약간 익절해서 현금화 하시고, 만약에 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모두가 시장에서 떠날 때 투자하라 막 이런 격언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님이 한 몸 희생해서 미래의 노후의 안락함을 희생해서 지금 한 소리 하셔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정이 왔잖아요. 근데 다들 인공지능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거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저는 이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데 거품은 주의해라.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